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한 명이 전북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나머지 2명의 용의자에 대한 소재도 추적 중인데요. 한편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이 대면 조사에 나온 건 사건 발생 이후 약 10달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태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우선은 시신이 발생하게 된 과정도 모친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사건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에 여행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친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불법 마약을 이제 물에 버려서 네.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이제 아들을 살해하겠다라는 이렇게 협박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관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현지 경찰이 이제 CCTV라든지 이 남성의 행방을 쭉 추적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실제로 연락이 안 되고 지금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남성 피해자가 이 사망하기 직전 전날 밤 새벽에 이 클럽에 방문을 했다가 다른 남성 2명이 이 남성을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가는 것으로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수지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네. 저수지 쪽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행방이 이제 불분명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네. 예, 일련의 과정을 쭉 짚어주셨는데 경찰이 피해자의 행적을 쫓는 과정에서 한국인 3명을 용의자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 오다가 어제 오후 정읍에서 긴급 체포했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태국 경찰이 많이 이제 수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성들 중에 이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이제 출입국 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국내로 이제 9일 정도에 입국을 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성의 행정을 우리 이제 경찰이 쫓았고요. 그래서 본인의 주거지, 이제 정읍에 본인의 주거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명이 지금 이 범행에 가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명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아직은 추적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1명만 지금 체포를 했는데 범행을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 한 명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향후에 수사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본인이 한국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범죄 자체가 태국에서 발생했고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모든 자료를 지금 받아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일단은 좀 부인하고 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관련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서 이제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2명 공범을 잡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태국 경찰과 국제 공조를 해서 나머지 용의자 2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용의자 2명이 태국에서 붙잡히게 된다면 한국으로의 송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송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3명 중에 1명은 이미 우리 경찰에서 신병을 지금 확보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가해자 역시도 지금 한국인인 상황이거든요. 그냥 범행의 발생 장소가 태국일 뿐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범죄인을 송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태국과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어서 2001년부터 이 조약이 발효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명에 대해서 태국 현지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로 송환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예, 향후 수사의 쟁점과 처벌 역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나머지 이제 신병을 확보한 사람은 이제 1명이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유의미한 좀 증언을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러한 범행을 벌였는지, 그리고 최초에 이 협박 전화를 걸었을 때의 이야기가 마약을 버려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좀 추정을 해오면 사실상 어떠한 범죄 조직, 마약과 관련된 범죄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사실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관광객의 신분으로 해외를 찾은 남성을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살해를 하는 것은 명확한 분명히 동기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이제 추후의 쟁점인 것이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2명에 대한 신변을 빨리 확보해야만 사실은 좀 3명이서 말을 맞추면서 이 범죄에 대한 그 실상이 조금 더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윗선 지휘부에 대한 첫 조사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한 50여 명 정도가 이제 뭐 참고인 내지는 뭐 관계자라고 네. 해가지고 사실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변인들만 좀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렇게 경찰에 첫 소환이 돼서 사실은 윗선으로의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일단 핵심 피의자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출석을 하면서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경찰에서 보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를 주되게 이제 살펴봅니다. 네.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해병대원이 그때 당시 굉장히 이제 홍수가 많이 그러니까 난 상황이었고 급류에 휩쓸려서 굉장히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둑판식으로 들어가서 직접 찔러보면서 이렇게 그 파악을 해야 된다 현장을,라고 이제 지시를 한 그런 이제 혐의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의 이제 부하 이제 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무리하게 사실은 수색을 지시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떠밀어서 수색을 지시했다라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되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무리하게 수색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고 있거든요. 오늘 수사 쟁점은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수사가 지금 두 갈래로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경찰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해병대원이 사망한 데 있어서 누구의 책임인 것인지 이것을 지금 가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루어지는 이 수사의 경우에는 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소환은 공수처가 아니라 이제 경찰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제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본인은 일단은 그때 당시에 작전 통제권이 나에게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정말 작전 통제권 본인이 어떠한 지시를 내릴 그런 지위에 없었는지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본인 아예 지시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자들 그러니까 이 해병대원은 순직한 사람은 한 명이지만 같이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분명히 지시를 하달받았다라는 또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과 이제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을 서로 맞춰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공수처에서도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뭐 점차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굉장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지금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 박정훈 전 대령이 얘기하기를 VIP가 경로했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계환 사령관과 그리고 박정훈 전 단장의 이제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맞춰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재소환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공수처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첫 경찰 출석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검찰 출석 소식입니다. 최재형 목사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혐의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최재현 목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제보를 한 제보자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고발을 당한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런 신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요, 주되게는 청탁금지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는 어떠한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 쓴 공직자가 정말 단 1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러한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거침입 관련돼서도 아마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이제 주거하는 사람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사무실에 어쨌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주되게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조사에서는 가방을 건넨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어떠한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걸 알았을 때 네. 그 즉시 지체 없이 사실은 이 부분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것을 수수했다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수수한 상황을 알고도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은 화살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최 목사를 불러서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직무 관련성이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금품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배우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어떠한 직무 관련성, 뭐 청탁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떠한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이렇게 금품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최 목사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우에는 거기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지만 특가법에는 이제 알선수재죄라고 있습니다. 알선수재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알선을 받는다라든지 금품을 그 대가로 수수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뭐 전달을 하겠다 내지는 내가 뭐 전달을 해서 어떤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했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라면 반드시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알선수재죄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그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함정 취재 논란도 또 하나의 쟁점인데요. 최 목사는 오늘 출석 전에 공익 목적의 잠입 취재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 목사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의 소리라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뭐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카메라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언론 취재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함정 취재의 경우에는 만약에 어떠한 범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유발령이 아니라 범의 자체를 유발하는 그러한 함정 수사라든지 취재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그 증거, 그
사실 함정 수사를 통해서 성립한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또 있고요. 그리고 불법한 행위를 했다라는 또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도 이것이 함정 취재였는지, 뭐 수사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실 함정 취재라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함정 취재라고 했더라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뭐 신고 의무라든지 이런 걸 게을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혐의에 대해서는 또 빠져나가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래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검찰은 또 앞서서 카카오톡 대화나 원본 영상에 대한 제출도 요구를 했는데 최재형 목사는 다른 취재 기자에게 자료를 모두 넘겼다. 뭐 검사들이 채집해서 수사하면 될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난항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 목사가 어떠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다 넘겼다, 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나는 아무런 자료 제출을 오늘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사실 검찰이 어쨌든 뭐 강제력을 사용을 해서 사실은 그런 관련 증거들을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라든지 원본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뭐 압수수색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든 검찰은 반드시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앞으로 20일 정도에 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도 역시 조사를 해서 당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금품을 지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다가올 수사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최재형 목사 검찰 출석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